일상생활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유하는 생활 리더십 연수원입니다. 이번에는 취준생을 위한 리더십 시리즈 7번째 이야기, 대인관계의 기초 다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준생과 직업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혼자 일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학생, 취준생 때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면 치팅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사, 선배, 동료들과 같이 협업하여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채용이라는 시험 무대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려서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일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대인관계 역량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인관계 역량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에서 대인관계 역량은 각 직급에 따라서 달리 구현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임원계층에서는 다른 조직, 지역사회 및 필요한 인맥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팀장, 그룹장 등으로 불리우는 중간 관리자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각 조직에서 3년 이상의 연차를 지나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는 전문가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이 입사하면 될 수 있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주위 동료, 선배 및 관리자와의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인 대인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즉 기본 전제 또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교과서를 통하여 배울 때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전제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소비하고 또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합리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와 공급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 즉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구 등의 영향력이 무척 강하게 존재하고 이 사회적 영향력이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쁨, 분노, 슬픔, 증오 등과 같이 감정에 매우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감사도 자신이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우리 고유의 속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좋게 가져가려면 평소에 사람들 간의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스티븐 코비 선생님은 감정의 은행 계좌, Emotional Bank Account라는 좋은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대표적인 6가지 긍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감정의 은행 계좌에 조금씩 꾸준하게 좋은 감정을 예입해야지 좋은 대인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 깨기, 이기적 행동하기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통하여 감정을 출금하게 되면 나쁜 대인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겠습니다. 좋은 감정들을 예입하는 대표적인 6가지 행동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약속의 이행, 기대의 명확화, 진정성 실천 및 진지한 사과가 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모델이 될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범죄 피해자, 중독자, 소외계층, 평범한 이웃들, 심지어 신비주의를 내세워 대학이 까다로운 마이클 잭슨을 대상으로까지도 깊이 있고 공감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을 큰 키로, 큰 귀로 제대로 듣고 큰 눈으로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관찰하여 결국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바디랭귀지 같은 비언어적인 측면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이면까지 온전히 읽어내고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약간의 친절과 공손함과 같은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 나이, 성별, 경험과 상관없이 심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내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존경받는 슈바이처 박사는 길가에 벌레가 밟혀 죽지 않도록 옮겨주거나 밤에 등불에 벌레들이 타 죽지 않도록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곤충과 같은 생명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흑인, 백인, 황인종 등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생명을 존중하고 실천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행동을 본 모든 사람들은 믿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약속 이행은 무척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약속 이행보다는 약속 불이행이 훨씬 더 크게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약속 이행 자체가 바로 대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의 약속과 자신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살지 않는 험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가 결국 굶어 죽는 배기와 숙제의 사례는 우리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감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 이행에 있어 주변 사람들과 특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애매한 기대와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사람들 간에 불명확한 기대가 오해와 실망을 불러오고 결국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기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면 자신에게 기대되는 사항들을 잘 파악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특히 만남 초기에 상호 간에 가져야 할 기대 사항을 건전하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하여 운영 원칙, 즉 그라운드 룰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은 있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품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평소 옷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제가 최근에 딸 부부로부터 선물 받은 기분 좋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의 브랜드가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 sustainability, 경영의 대명사인 파타고니아가 만든 옷은 왠지 모르게 저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슈나드의 지구를 지키는 지속 가능 경영의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 경영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중 하나는 2021년 11월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선전 문구로 자신의 옷을 사지 말고 수선하여 입으라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2022년에는 자신이 보유한 약 4조 원이 넘는 회사 주식을 환경단체와 신탁에 기부하여 지구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그가 만들고 성장시킨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으로 감정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실족했을 때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돈독한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소원한 관계가 되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사과는
진지한 사과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게 대량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서 사전에 짜여진 각본 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나치 독일이 행한 만행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여 유대인과 전 인류에 감동을 준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1970년에 있었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은행 계좌는 대인관계의 심리적 공기를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약속의 이행, 기대의 명확화, 진정성 실천 및 진지한 사과를 통해서 사람과의 사이에 산소와도 같은 심리적인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심리적인 공기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싱싱한 수목처럼 번창할 수 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감정의 은행 계좌 개념을 지금부터 잘 실천하여 대인관계 역량을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에 성공하길 바라며 생활 리더십 연수원 7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